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페이스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서열 2위인 잔 튠이 10월 25일 월요일 허셜 워커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라이노 상원이 갑자기 발표한 것에 대하여 많은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으나 아마도 미치 매코넬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8월에 허셜 워커는 상원 출마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ave America 연설에서 그를 지지한다는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넬은 허셜 워커에 맞서 출마할 자신의 후보를 내세워 경선을 시키겠다고 최근까지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허셜 워커에 대하여 자기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들렸으나 갑자기 공화당 상원 최고위 6명 중에 한 명인 잔 튠이 오늘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서 미치 매코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허셜 워커가 지금 대적할 민주당의 현직 상원 의원은 바로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입니다. 그는 사바나 출신의 흑인 침례교회 목사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으로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 매코넬이 갑자기 자기가 신복으로 데리고 있는 잔 튠을 시켜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이 그 배경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허셜 워커가 출마할 경우에는 워녹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다수당의 횡포에 질린 미치 매코넬이 개가천선을 한 것일까요? 한 석이라도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공화당이 유리하니까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석 자문으로 재임하였던 제이슨 밀러이 오늘 호주에 있는 스카이 뉴스의 아웃사이드라는 프로에 출연하여 아주 획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까지는 2024년 대선에 대하여 출마 여부를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께 아마도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들어가면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이 아닌 카말라 해리스와 붙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자 앵커가 그러면 부통령으로는 디산티 플로리다 주지사를 같이 러닝메이트로 만들 것입니까? 하니까 아니요. 디산티는 그 다음에 2028년과 2032년 대통령으로 나서 당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12년간 공화당의 꽃길이 펼쳐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고 대통령이 12년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금 잘못되어 있는 모든 정치적 관행을 다 쇄신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스카이뉴스와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늘 공식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명의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서류는 바로 지구의 기후변화가 이민자들을 늘리고 있다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불법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이 기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뭄과 홍수와 여러가지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기가 궁핍해지니까 살기 좋은 미국으로 온다는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여러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백악관에서 지금 공식 문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좌파들은 도대체 남 탓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잘못된 일은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이러다가 조 바이든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구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몰라도 가톨릭 신자라고 하니까 천주교 전부 핑계를 대는 건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는 지금 후보 때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레이크 메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레이크 메드는 바로 후보 댐 위에 물을 가둬놓은 호수 이름을 우리가 레이크 메드라고 하기도 하고 네바다 레이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최근에 몇 년간의 가뭄으로 인하여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아주 심하죠.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하는 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 부족 현상의 길이와 높이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신상보다 높다고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신상과 물 부족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좌파들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기후 탓 또는 이 탓, 저 탓, 탓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후 탓에 약발이 떨어지면 지구 탓으로 또 돌리겠죠. 지구 탓이 안 되면 우주 탓 돌리고 아주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조 바이든을 감싸다가 지금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F땡땡 조 바이든 하고 외치는 연호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이러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호를 하자 워싱턴 포스트가 이것을 편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Let's go 브랜든 하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다른 저널리스트들에 의하여 그게 아니고 F땡땡 조 바이든이라고 한 것을 허위 보도하였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의 기초를 잊어버린 것이죠.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측은하고 귀엽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디산티 플로리다주 주지사입니다. 오늘 디산티 주지사가 발표하기를 타주에서 백신 강제 명령을 거부하여 해고당한 모든 경찰들은 플로리다로 오십시오. 우리가 좀 더 나은 대우 조건으로 당신들을 재고용하겠습니다 하고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의 주지사가 아주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서부 해안가에 사는 많은 사람들 플로리다로 이사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치안이 많이 확보가 될 유일한 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디산티 주지사는 1차적으로 타주에서 백신을 맞지 않고 플로리다에 가서 죄취업을 하는 경관들에게 5,000불의 보너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BLM과 안티파에 조 터지고 피해를 입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대우해주는 여기 가서 경관 생활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의 소식입니다. 론 디산티가 오늘 파우치 박사의 해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개발 자금을 댄 죄와 또한 비글을 잔인하게 실험용으로 죽인 것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당장 그를 해고해야 된다고 오늘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쉴드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딥스와 빌 게이츠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파우치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미 국무부에다가 러시아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중지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러시아가 자국 국민들이 미 대사관에 취업을 하거나 또한 고용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미 대사관은 인원이 부족하여 미국 자체에서 조달된 국무부 직원으로는 영사관 업무가 어렵다고 하여 비자 발급을 중지하여 버렸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비자를 신청할 때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자존심을 확 건드린 사건이 된 이유는 바로 폴란드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는데 비자 카테고리에 제3국에서 난민들이 받고 있는 노숙자 비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숙자 비자는 수단, 예멘,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큐바, 아트레아, 이란 등에 이어서 러시아가 10번째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나름대로 강대국으로 잡아왔던 러시아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러시아가 오늘 굉장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여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될 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시스 호건이라고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그 여성이 지금 영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 페이스북에 관한 내부 고발에 폭로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여성은 푸에르토리코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에서 조세 피난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자기는 많은 돈을 지금 크립토 코인에 투자를 하여 그 이익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크립토 코인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죠. 그러나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최근에 젊은 부자들이나 또 억만장자들이 푸에르토리코로 가서 많이 조세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것이 푸에르토리코 현지법에 따르면 1년의 반 이상을 푸에르토리코에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호건이 최근에 의회에 불려다님으로써 지난 3월에 푸에르토리코로 이사를 하였으나 과연 그 일수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나다와 미국 국경 부근에 연한 짐 킹스턴이라는 배에서 2개의 컨테이너가 화재가 났습니다.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은 바로 강력한 인화물질인 젠티스타라고 하는 특수 인화물질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약 57톤에 해당하는 이 물질은 바로 광산 개발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화공약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이 지금 카나다와 미국 양국에서 모든 소방 헬기들이 동원하여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붙어서 지금 하향으로 또는 좌우로 지금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이것이 폭발할 경우는 연쇄적인 폭발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한 계속되는 소식은 업데이트된 대로 또한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